새마을금고가 다주택자에 대한 주담대 취급을 제한합니다. 주담대 모기지 보험 중단도 검토할 예정입니다. 은행권에 이어서 이금융도 대출 억제 규제가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금융권에 따르면 새마을금고중앙회가 가계부채 관리 방안 마련에 나섰습니다. 다주택자를 대상으로 한 주택담보대출 취급을 제한하고 주담대를 신청할 때 가입하는 모기지 보험 상품 중단을 검토합니다. 해당 보험이 없으면 지역별 소액임차 보증금만큼 대출 한도가 감소합니다. 서울 기준 5,500만 원, 경기도는 4,800만 원 수준입니다. 또 중앙회 차원에서 중도금 대출을 모두 사전 검토하는 것도 고려합니다. 금융권 일각에서 상호금융이 집단 대출을 경쟁적으로 늘린다는 지적에 대해서 본격적인 가계부채 관리 시그널을 시작하는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는 허그의 보증부 대출 중에서 2천억을 초과하는 경우만 사전 검토하고 있습니다. 대출 모집법인 관리에는 더 엄격한 기준을 마련하고 금리 경쟁 지도를 강화하는 등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금융위원회도 본격적인 풍선 효과 차단에 나섰습니다. 이금융에 대한 풍선 효과 관련 다양한 관리 조치를 검토 중이라며 보험과 상호금융, 지방은행과 인터넷은행 등을 향해서 가계부채 관리 기조에 맞지 않는 공격적 영업 행태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금융위 사무처장은 최근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엄격한 가계부채 관리 기조를 유지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금융위 관계자는 시장에 추가 금리 인하 기대감이 확산되는 상황에서 자칫 가계부채 관리를 조금만 소홀히 해도 언제든 증가세가 확대될 수 있는 점을 우려했다며 가계부채 비율의 하향 안정화 추세가 확실해질 때까지는 엄격한 관리 기조를 유지할 필요성이 크다는 점의 뜻을 모았다고 전했습니다. 금융당국은 DSR 범위 내에서 빌리고 처음부터 나눠 갚는 대출 관행을 정착하기 위해 확고하게 노력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또 일선 창구에서 주담대 중심의 과당 경쟁이나 상환 능력을 초과하는 과잉 대출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해달라고 했습니다. 최근 인터넷은행에서 대출받은 20대 고객들의 연체율이 급등하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청년층 등이 비대면으로 간편하게 대출을 신청할 수 있지만 경기 침체 상황에서 대출을 갚지 못한 20대 청년층의 신용관리에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국회 정무위에서 공개된 금감원 자료 등에 따르면 올해 8월 말 기준 K뱅크에서 신용대출을 받은 20대 이하 차주의 연체율이 4.05%로 최근 3년 기준 매년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습니다. 30대부터 50대까지 연체율이 1%대를 유지한 것과 비교하면 20대의 연체율 상황이 심각합니다. 이 같은 추세는 다른 인터넷은행에서도 비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카카오뱅크의 8월 기준 20대 이하 신용대출 연체율이 2.09%로 전체 연령대의 평균 연체율 1.03% 대비 2배 이상 높게 집계됐습니다. 마찬가지로 카카오뱅크도 20대의 연체율이 매년 상승 추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또 토스뱅크에서도 20대 이하 연체율이 1.75%로 오르고 있습니다. 시장에서는 20대의 연체율이 특히 높게 나온 건 가상화폐 영향이라는 분석입니다. 금융권 관계자는 20대 가상화폐 투자자들이 대출을 활용하고 있고 대출금 상환이나 유지 능력이 사라지면서 연체로 이어졌을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금융권에선 20대의 연체율이 급등하면서 인터넷은행의 대출 관리를 우려하고 있습니다. 대출 심사 관리와 청년층의 신용 관리가 철저하게 진행되지 않으면 사회초년생인 20대의 신용 상황에 큰 타격이 올 수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인터넷은행의 간편한 대출 절차와 접근성은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동시에 청년들이 과도한 대출을 쉽게 받게 하면서 심각한 금융 리스크에 빠질 가능성이 있다며 무리하게 대출받지 않도록 관리가 필요하고 금융당국도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국내 인터넷은행 3사의 8월 기준 신용대출 연체액은 3,944억으로 지난 2021년 말 675억 대비 무려 480% 이상 급증했습니다. 또 같은 기간 20대 이하의 신용대출 연체 금액도 440%나 상승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가계대출 억제 정책이 확산되는 상황에서 은행권에서 잔금대출에 해당하는 집단대출도 조이기로 했습니다. 주담대 잔액에 포함되는 잔금대출이 지난달 올해 최대폭으로 급증했으며 연말까지 한정된 가계대출 총량 관리를 위한 강력한 규제 정책입니다. 당장 11월부터 입주를 시작하는 역대 최대 규모 둔촌주공의 불확실성이 높아졌고 차선책으로 거론되는 제2금융권 잔금대출도 정부 당국이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제2금융권 대출이 급증하면 추가적인 대출 억제 방안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금융당국은 조만간 이금융권의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 등 국내 5대 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이 731조 6,892억 원으로 지난달 대비 한 달 만에 7,221억 원 늘었습니다. 그동안 급증하던 주담대 잔액 증가분이 1천억 원을 넘지 않으면서
9월부터 시행된 스트레스 DSR 2단계 등이 일부 효과를 내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은행권의 다음 타겟은 잔금대출로 불리는 집단대출입니다. 주담대와 전세대출, 신용대출을 억제하고 있는 상황에서 신축 아파트 입주를 앞둔 수분양자에 대한 잔금대출 규제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국민은행과 우리은행이 잔금대출 신규 영업을 중단하고 있으며 풍선 효과 방지를 위해서 다른 은행들도 집단대출 제한에 동참할 수 있습니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당분간 신규 영업이 부담스러운 상황이라고 전했습니다. 국내 5대 은행의 집단대출 잔액은 지난달 1조 1,771억 증가하면서 올해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최근 은행권에서는 시중은행에서도 오픈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대출 한도가 매일 소진되면서 오전부터 서둘러 신청하려는 사람들이 몰리고 있고, 신한은행은 비대면 대출 상품 운영 시간도 제한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24시간 비대면 신청이 가능하던 신용대출을 오후 10시까지로 제한했고, 주담대와 전세대출도 신청 시간을 3시간 줄였습니다. 또 하루 대출 총량을 제한하면서 오전 중에 한도가 끝나는 오픈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국민은행 관계자도 원활한 자금 지원을 위해서 접수 물량을 조절하고 있다며 오전 11시에 한도가 모두 소진됐다는 안내 문구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상호금융과 저축은행의 집단대출도 5년간 3배나 급증하는 등 상황이 심각합니다. 이금융으로 가계대출 풍선 효과가 급증하고 있으며 1금융과 같은 수준의 대출 규제와 제한 조치 등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시장에서는 상호금융 등 이금융권으로 수요 쏠림 현상이 가속화될 것으로 보고 있고 1만 2천 세대의 둔촌주공 집단대출이 최대 변수가 되고 있습니다. 둔촌주공은 서울 강동농협을 잔금대출 기관으로 추가 선정했으며 서울 대단지 중에서 상호금융이 잔금대출 기관에 포함된 건 이례적입니다. 금감원은 둔촌주공발 이금융권 대출 증가 풍선 효과를 예의주시하고 있고 농협중앙회에 둔촌주공 관련 건전성 관리 감독을 주문하고 있습니다. 본청약이 취소된 사전청약 당첨자들의 구제 방안이 나왔습니다. 본청약 기회를 날린 청약통장에 대한 복구 기회를 제공하며 청약통장 가입기간과 추가납입 등을 인정해줄 방침입니다. 국토부는 최근 사전청약 취소 당첨자들에 대한 지원책 추진 계획을 밝혔습니다. 올해 민간 사전청약이 취소된 사업지는 총 6곳으로 국토부는 당첨자들의 청약통장을 부활시켜주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문제는 사전청약 당첨자들이 본청약까지 청약통장 가입기간을 인정받지 못하고 납입 횟수나 총액을 증액할 기회마저 잃은 셈입니다. 최근 국정감사에서도 2021년 사전청약 당첨자들의 청약통장을 2024년에 부활시키면 최소 3년의 공백이 생긴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사전청약 취소에 잘못이 없는 당첨자들의 피해를 회복해줘야 한다는 의견이며 국토부도 이를 인정하고 피해자들의 기회비용을 복구할 방침입니다. 이번 조치는 사전청약 당첨 취소를 포함한 모집공고 취소 등 모든 피해자에 적용하며 국토부는 금융권의 전산 개발이 완료되는 대로 시행할 계획입니다. 다만 사전청약 취소 현장 당첨자들은 법적 대응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국토부와 LH가 계속해서 실질적인 구제 방안을 내놓지 않는다는 판단으로 피해자 비대위는 국토부와 LH를 대상으로 헌법소원과 행정소송을 추진합니다. 특히 비대위가 요구하는 사전청약 당첨자들의 당첨 인정에 대해서는 사전청약 지위 유지는 국토부가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만 수정하면 가능하다며 국토부와 LH가 실질적인 개선 의지를 검토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또 정부가 민간건설사의 사업 좌초를 이유로 사전청약 당첨 지위까지 박탈하는 건 주택법상 근거도 없고 헌법에서 보장하는 주거권 보호에도 반한다는 시각입니다. 비대위는 사전청약은 국민의 주거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제도로 시행됐다며 이유 없이 취소하는 건 헌법이 정한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고 당첨자 지위 박탈은 민법이 무효로 하는 불공정한 법률행위라고 했습니다. 지금까지 잼스톤TV였습니다. 오늘 영상 도움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